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첫 구속 피의자가 나온 만큼 로비나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지 4시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린 데 이어 예전 휴대전화도 내지 않았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가 체포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대장동 사업협약을 맺을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빠뜨려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1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며 11억여 원도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로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게 범죄 사실이 된 거죠. 유 전 본부장의 신변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차명 소유 등 유 전 본부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동시에 검찰은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토대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로비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두 번째 국민선거인단 투표와 인천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서울과 경기 두 번만 남긴 상태에서 결선 없는 후보 확정에 다가섰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29만 6천여 명이 참여한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58%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33%대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발표된 인천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3.88%로 다른 후보들을 따돌렸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된 제주와 부산, 울산, 경남, 인천과 2차 슈퍼위크까지 3연전을 싹쓸이한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4.9%까지 올랐습니다. 34.33%의 2위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는 20만 표 넘게 벌어졌습니다. 광주 전남을 뺀 전 지역 1위로 본선 직행에 성큼 다가선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장동 의혹 공세가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청렴함과 또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득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낙연 후보는 흠없는 후보, 불안하지 않은 후보를 호소하며 흐름을 바꿔보려 했지만 이번에도 반전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표를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표를 주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깊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경기도, 10일에는 서울에서 3차 선거인단 개표를 겸한 경선을 갖고 11차례의 전국 순회 경선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는 1,80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경재 기자, 밤사이 확진자 수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네, 어젯밤 9시까지 방역 당국과 전국 지자체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72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확진자 수보다 405명 적은 수준이지만 수도권 확산세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시도별 확진자 수는 서울 549명, 경기 418명 등 수도권이 1,087명으로 73.8%를 차지했고 대구 68명, 경북 60명 등 비수도권이 385명으로 26.2%를 기록했습니다. 자정까지 추가된 환자들을 포함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적게는 1,700명대,
많게는 1,800명대로 예상되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 아래로 떨어진다면 지난 23일 1,715명을 기록한 뒤 11일 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그대로 2주 연장 시행되는데요. 달라진 점도 있죠. 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접종 완료자에 대해 부분적으로 방역 완화 혜택이 적용됩니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식사를 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허용됩니다. 돌잔치도 현재 인원 제한에서 접종 완료자만 추가하면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지역에서 사적 모임 제한 적용으로 영업이 어려웠던 실외 체육시설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허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최소 18명이 필요한 야구는 27명, 10명이 필요한 풋살은 15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휴와 단풍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 확산세가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큰 틀은 유지됩니다. 내일부터는 16살과 17살 청소년의 백신 접종 예약과 고위험군, 고령층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인 이른바 부스터샷의 첫 예약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통합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자 이제 모퉁이를 돌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소폭 상승에 그쳐 조속한 일상 복귀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워싱턴 박성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월 초 이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새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주간 합계는 3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를 보면 하루 확진자 수의 지난 7일간 평균치도 10만 600여 명으로 그 전주보다 13.3% 감소했습니다. 중증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입원 환자 수도 지난 7일간 평균치가 8,300여 명으로 그 전주보다 15% 줄었습니다.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이제 모퉁이를 돌았다며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다고 처음 인정하면서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We certainly are turning the corner on this particular surge. To make that turnaround continue to go down is to do what we mentioned, get people vaccinated. 파우치 박사는 CBS 아침 대담 프로그램에서 크리스마스 때도 모임을 피해야 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직은 말하기 이르다며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 해도 백신은 필수라며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decreased the risk of this pill did of hospitalizations and death by 50%. You know the way to decrease the risk by 100%? Don't get infected in the first place.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일주일 사이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한 번 맞은 사람은 64.6%, 접종을 다 마친 사람은 55.6%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일은 쉽게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코로나 백신을 홍역이나 볼거리 백신처럼 모두가 맞도록 한다고 발표했지만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사람들을 분열시킬 뿐이라며 의무화에 반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설악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산행 나서는 분이 많습니다. 산악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로 소방 헬기가 떠 있고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끌어올립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설악산 국립공원 내 용화장성에서 50대와 60대 남성 등산객 2명이 100m 높이 절벽에서 추락했습니다. 소방 헬기가 출동해 이들을 근처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사람 모두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탐방객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이들은 일행들과 함께 암벽 구간을 등반하다 갑자기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법정 탐방로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이제 들어가실 수는 없는 곳들이고요. 불법으로 이렇게 설치된 이제 로프 같은 게 끊어지면서 아마 추락한 걸로. 이달 들어 첫 단풍이 시작된 설악산엔 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등산객이 하루에 2만 명 가까이 몰리면서 산악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50대 여성이 등산 도중 발목이 부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어제까지 연휴 이틀 동안 설악산에서 일어난 사고만 10건이 넘습니다. 소방당국은 산행 전 몸 상태를 확인하고
지도와 등산로를 꼼꼼히 살펴 산행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119 신고 앱을 미리 설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